안녕하세요. 미소남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은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피와 살이 되는 영상입니다. 왜냐? 제가 검정고시로 미국 명문대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이걸 구조적으로 완전히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검정고시를 본 학생들이 많이들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검정고시로는 미국 명문대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불안해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인드로는 어떤 선택을 해도 흔들리겠죠. 하지만 이 대입 구조만 정확히 이해한다면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본인한테 맞는 루트를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검정고시를 본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객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미국 명문대를 가려면 어떤 루트들이 있는지, 본인의 성향과 목표에 맞는 루트는 무엇인지, 이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저에게도 굉장히 뜻깊은데요. 왜냐? 저도 검정고시를 봤거든요. 정규 고등학교 루트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비리그 코넬을 졸업했고 하버드에서 석사까지 마쳤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제가 이 대입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전략을 짰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구조를 여러분께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잘 보신다면요, 막연한 불안은 걷어내고요, 나는 이런 루트로 가야 되겠다는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오늘 내용은 이 표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명문대를 가는 루트는 크게 신입학과 편입학으로 나뉘고요, 이걸 내 목표 대학 수준과 내가 감당 가능한 난이도,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표를 기준으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와 1대1 상담을 원하는 학생, 학부모님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로드맵을 짜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 루트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가장 원초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대입에서 검정고시 학생과 정규고등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있냐 없냐, 이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고등학교 내신이 없다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죠? 저 검정고시 평균 90점은 넘는데요. 맞습니다. 검정고시 성적도 성적이긴 하죠. 하지만 입학사정관이 보는 건 이 점수 하나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정규고등학생은요, 한국은 3년, 미국은 4년 동안 매 학기, 매 과목 성적이 쌓이죠. 즉, 성적의 흐름이 보입니다. 하지만 검정고시를 본 학생은요, 성적표에 과목당 점수 하나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학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아도요, 단순 성적 비교로 가면 검정고시 학생이 구조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이 3, 4년치 성적 히스토리를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비유를 해보자면요, 정규고등학생은 3, 4년 동안 매일 일기를 쓴 사람입니다. 100페이지짜리 기록이 있어요. 반면 검정고시 학생은요, 기록이 한 장이 전부입니다. 입학사정관은 이 검증 가능한 데이터로 학생을 판단합니다. 정규고등학생은 3, 4년간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두었고요, 검정고시 학생은 데이터가 하나뿐이죠.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학생은 정규고등학생과 똑같은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게임의 판도를 아예 바꿔야 합니다. 사실 검정고시는 약점이 아닙니다. 학업적 공백이 있을 뿐이죠. 공백이 있다면 메우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검정고시로도 가능하나요?가 아니라 이 내신 공백을 무엇으로 메울 수 있나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이런 다양한 루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표를 보면서 제가 그 루트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신입학부터 봐보겠습니다. 전 이 루트를 안정형 루트라고 부릅니다. 왜냐? 이 루트는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에 바로 들어가서 거기서 졸업하는 구조거든요. 대학을 들어가는 것만 잘 신경 쓰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의 첫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편입으로 점프를 할 계획이 없다면 들어간 대학교에서 졸업장을 받게 되니까요. 신입학 루트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한국 검정고시와 미국 검정고시인 GED가 있습니다. 같은 검정고시 시험이어도요. 어느 시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전략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한국 검정고시를 봐야 하냐, 미국 GED를 봐야 하냐, 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전체 전략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선 한국 검정고시부터 봐볼까요? 난이도 하의 대학 수준 하입니다. 쉽게 말해 안전형의 제일 기본 루트예요. 최소한의 인풋으로 최소한의 미국 대학 타이틀을 가져가고 싶은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왜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정고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저도 한국 검정고시를 봤어요.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한 학년 하고 검정고시를 봤거든요. 한 달 공부하고 이런 성적이 나왔습니다. 기업 경영 빼고는 다 괜찮은 점수를 받았죠. 사실 기업 경영은 공부도 안 하고 봤어요. 검정고시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즉, 합격 자체에는 전략도 필요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국 검정고시는 미국 명문대를 가기에는 불리한 루트입니다. 왜냐? 한국 검정고시는 한국 고등학교 커리큘럼 기반이죠. 미국 대학은 미국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학생을 평가합니다.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보면 한국 검정고시는 평가 기준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탑 50 대학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유학원 상담 가보시면 검정고시 학생한테 이 100위권 정도 대학의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많이 권장을 할 거예요. 패스웨이 프로그램이 뭐냐? 성적이 안 된다는 명분 하에 비싼 등록금 주고 순위도 낮은 대학에 조건부로 입학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한국 검정고시를 본 학생들도 전략적으로 준비만 한다면요. 더 높은 수준의 대학에 학비도 아끼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대학이죠. 뉴욕 주립대 1등 스토니브룩. 여기 랭킹이 59위거든요. 학비도 연 3만 불 수준이에요. 검정고시를 본 학생이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초가성비 명문대입니다. 다만 여긴 여러분이 대학 지원하는 것처럼 지원해보는 겁니다. 패스웨이 프로그램처럼 그냥 아무나 받아주지는 않아요. 도전해보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도와준 검정고시 학생도 여기를 붙었거든요. 여러분도 원서랑 에세이를 잘 준비하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합니다. 스토니브룩에 지원해보고 싶은 학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GED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GED는 난이도가 상입니다. 왜 상이냐? 시험을 영어로 보긴 하지만요. 커리큘럼 차이로 인한 대입 전략의 변화 때문에 난이도가 상입니다. 아까 제가 한국 검정고시는 한국 커리큘럼을 따르니까 미국 대학이랑 결이 안 맞는다고 했죠. GED는 미국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따른 시험입니다. 즉, 나를 미국 교육 시스템 안으로 집어넣는 선택이죠. 미국 대학 입장에서 보면요. 이 학생은 우리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입 자체에서는 한국 검정고시보다 더 유리해요. 하지만 많은 학부모님들이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그럼 GED만 잘 보면 되겠네요. 절대 아닙니다. 한국 검정고시 점수가 한국 고등학교 3년치 성적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요. GED도 미국 고등학교 4년치 GPA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GED를 선택했는지, 왜 이 전공인지, 왜 이 대학인지 학생만의 차별화된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즉, 학업 외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과외활동과 그 경험을 풀어내는 에세이를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럼 GED로도 탑 50 대학 안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 수준이 중이에요. 상은 아니죠. 탑 20나 아이비리그 같은 최상위권 대학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미국 대입이 학생을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평가한다고 하긴 하지만요. 성적 비중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 검정고시로 한국 대학 가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입학 루트를 요약 정리해드리자면요. 신입학은 첫 단추를 잘 꿰매야 됩니다. 입학하는 대학에서 졸업을 하는 구조예요. 나는 랭킹은 비교적 조금 떨어져도 쉽게 미국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럼 한국 검정고시를 보면 되고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옵션을 늘려보고 싶다. 그럼 미국 검정고시인 GED를 보고 SAT, AP 시험, 과외활동을 부가적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탑50 안에 있는 대학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편입학 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신입학은 안전형이라고 했죠. 편입학은 도전형입니다. 왜냐? 편입은 한마디로 내 대학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위치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한번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요. 검정고시든 GED든 고등학교 내신의 공백이 있든 말든 대학 성적으로 리셋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대학 성적만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성적은 안 들어가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이 검정고시를 받건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밟았건 고등학교 성적 자체가 상관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검정고시 출신 학생에게는 땡큐죠. 그래서 전 명문대 타이틀 욕심이 있는 학생들에겐 항상 편입을 추천합니다. 편입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미국 2년제 대학이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4년제로 편입할 수 있고요. 4년제 대학으로 가서 거기서 다른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신입학으로 4년제 들어간 학생들도 이렇게 편입으로 한 번 더 도전 가능합니다. 명문대 타이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더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할 때와 4년제에서 편입할 때의 차이점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 칼리지부터 봐볼게요. 여기 난이도를 중이라고 두었는데요. 사실 커뮤니티 칼리지 입학 자체는 쉽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돼요. 제가 난이도를 중으로 둔 이유는요. 입학 난이도가 아니라 편입 난이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면요. 여기서 2년 공부하고 4년제 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것이 평가되느냐? 여러분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받은 성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성적 안 봅니다. 검정고시였든 정규 고등학교였든 GED였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 공백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신입학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이고요. 그래서 GED로 4년제 바로 들어가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난이도가 더 쉽습니다. SAT, AP 같은 것도 따로 준비 안 해도 되거든요. 대학교 가서 잘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도 이 루트를 탔거든요. 검정고시 보고 커뮤니티 칼리지 가서 아이비리그 코넬로 편입했죠. 물론 코넬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 주립대 랭킹 1등, 2등, UC 버클리, UCLA는 현실적으로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합니다. 이 두 학교 랭킹이 탑50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신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편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2배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만을 위한 특혜인데요. 편입생 90%가 커뮤니티 칼리지 출신입니다. 이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 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주 정부의 제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4년제 학생들이 2년제 다니는 학생들보다 더 똑똑할 수 있겠죠. 하지만 거의 뽑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주 정부의 제도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UC 버클리, UCLA 같은 완전 최상위권 대학을 노려보고 싶다. 그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커뮤니티 칼리지를 통한 명문대 편입 루트는 성공만 한다면 엄청난 퀀텀 점프지만요. 망하면 타격이 큽니다. 왜냐하면 편입에 실패하면 그냥 끝이거든요. 4년제 갔다가 거기서 편입 실패하면 그냥 그 4년제 남아서 졸업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커뮤니티 칼리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끽 해봤자 2년제 준학사 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2년제 학위 받으러 미국 유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명문대 타이틀 받아야죠. 저도 검정고시로 아이비리그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커뮤니티 칼리지가 쉬워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죽어라고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이 구조를 이해하고 올인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정말 신신당부해 드리는데요. 여러분, 배수진을 치고 가야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제 채널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관련 영상들은 한 번씩 싹 다 보고 가세요. 저도 제가 갔던 길 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와 전략 열심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막간을 활용해서 깨알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4년제 편입은 뭐냐? 이미 4년제 대학에 입학해 있는 상태에서 다른 4년제 대학으로 옮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검정고시로 미국 100위권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 대학 레벨을 한 단계 올리고 싶단 말이죠. 이럴 때 선택하는 루트가 4년제 편입입니다. 이건 난이도를 하로 두었는데요. 왜냐? 편입할 때 따로 준비할 게 없거든요. 한국은 대학 편입하려면 이 편입 시험을 봐야 하죠. 미국 대학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대학교 1, 2학년 때 받은 성적으로 평가가 돼요. 4년제 들어가서 1, 2학년 때 공부 바짝 하면 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와 마찬가지죠. 다만 커뮤니티 칼리지와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 커뮤니티 칼리지는 편입이 사실상 목표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는 거예요. 편입 못하면 망하는 거죠. 하지만 4년제 대학에 이미 들어가 있다면 편입을 실패해도 그냥 그 대학교 졸업을 하면 됩니다. 최소한의 안정망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심리적 압박감이 덜하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으니까 커뮤니티 칼리지보다 더 좋은 대학에 쉽게 편입하겠지. 이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UC 버클리, UCLA는 편입생의 90% 이상을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뽑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 정부의 제도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커뮤니티 칼리지 명문 주립대 편입 루트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사립대는 이런 혜택이 없지만요. 사립대들은 편입생을 또 잘 안 뽑거든요. 그래서 4년제 편입은 대학 순위를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럼 4년제 편입은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학생 성향과 목표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나는 실패 리스크가 싫다. 일단 4년제 졸업장이 확보되면 마음이 편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4년제 편입이 더 적합하겠죠. 하지만 나는 대학 타이틀이 중요하다.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볼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 도전해보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루트를 다 설명드렸죠. 한국검정고시, GED,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 4년제 편입. 중요한 건 어떤 게 좋다가 아닙니다. 나에게 뭐가 맞느냐죠. 제가 난이도와 대학 수준을 기준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전략의 기본 베이스는 이겁니다. 내가 더 높은 대학을 노릴수록 내가 감당해야 할 난이도가 올라가요. 세상 당연한 이치죠. 하지만 이 당연한 이치조차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실패하는 거거든요. 한국검정고시를 봤는데 터무니없이 높은 대학을 노린다거나 커뮤니티 칼리지를 갔는데 열심히 공부를 안 하거나 이렇게 공식에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면 중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 학부모님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